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뿌리채소가 당신의 콩팥을 단 하룻밤 만에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30년 이상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 특히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는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 문제없던 뿌리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콩팥에는 조용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날 밤에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삶은 뿌리채소를 먹은 뒤 손가락이 저리거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순간 바로 위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일찍 자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콩팥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매일 먹는 익숙한 뿌리채소 중 어떤 7가지가 특히 위험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뿌리채소가 당신의 콩팥에 조용히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이처럼 중요한 생명의 정보를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채소, 특히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말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보약이던 것이 콩팥이 약해진 뒤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뿌리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보다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번 약해진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쌓인 손상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콩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다, 약간 저리다 라고 느낄 때 그것이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이 잘 흐르지만 이미 금이 간 댐처럼 압력이 한계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콩팥은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해온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병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만으로도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필터는 점점 낡고 구멍은 좁아지며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칼륨이 높은 뿌리채소를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먹는 단 한 끼의 식사가 노화된 콩팥의 처리 능력을 넘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계에 너무 강한 전류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평소처럼 식사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럽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오해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콩팥이 약해졌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칼륨이 위험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은 20대, 30대 때의 콩팥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야만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만으로도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와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샀을 때는 물도 잘 흐르고 정수도 잘 됩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걸러내며 일을 해온 콩팥 필터는 이제 점점 막히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필터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콩팥이 약해지면
그때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뿌리채소 고구마, 감자, 당근, 비트, 연근 등의 칼륨이 매우 높습니다. 칼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젊고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좋은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바로 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젊은 사람은 고구마 한 조각을 먹어도 콩팥이 몇 분 만에 여분의 칼륨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며 조용히 하지만 매우 위험하게 상승합니다.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이 신호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이 리듬을 잃고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해지며 두근거림과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계속 올라가면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아주 단순한 시작점은 바로 콩팥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다, 약간 저리다라고 느낄 때 그것은 이미 콩팥 기능의 70%가 손실된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습니다. 쓰러져 버려야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버텨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의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이 위험을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경험으로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환자의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의 식탁에도 숨어있는 아주 흔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몇 년 전 가을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67세의 부산 김정숙 여사님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아침마다 두 손이 저리고 때때로 심장이 통제되지 않게 빨리 뛴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기는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반복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식습관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김정숙 여사님은 화사하게 웃으면서 매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있어요. 매일 아침 고구마 하나 구워 먹고 당근이랑 비트 주스도 한 잔씩 공복에 마셔요. 전부 몸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건강의 함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김정숙 여사님의 칼륨 수치는 6.4였습니다. 안전 범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고구마 구운 것 하나만 더 먹거나 주스 한 잔만 더 마셔도 그 수치는 심장 박동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고구마는 건강식이라고 들었고 저는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뿌리 채소들은 건강한 것은 맞지만 콩팥이 그 칼륨을 처리할 힘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콩팥은 이미 오래전부터 칼륨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상태였는데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몸을 위험에 가깝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같은 말을 전합니다. 몸이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의 언어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고 한 행동들이 사실은 콩팥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심장 마비를 초래할 뻔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가 좋다고 믿는 식습관을 60세 이후의 콩팥 상태에 맞춰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오해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정숙 여사님의 사례처럼 우리 모두의 식탁에 숨어있는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콩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뿌리채소 7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지만 6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탑3입니다. 이 채소들은 칼륨이 풍부하다는 식물의 자연 구조 때문에 위험합니다. 뿌리채소는 생존을 위해 모든 영양을 땅속의 뿌리 부분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자라는 채소보다 칼륨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습니다. 문제는 이 칼륨이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도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항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하지만
구운 고구마 한 개만 먹어도 5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며 이 양은 콩팥이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금세 혈중 칼륨을 위험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군고구마는 찌거나 삶은 것보다 수분이 날아가 칼륨이 더욱 농축됩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간식이라 생각하고 저녁 식사 후 드시는 순간 콩팥과 심장에 동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껍질째 삶은 감자입니다. 감자 역시 칼륨 함량이 높지만 감자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 또한 높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이 인산염이 혈관에 쌓여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까지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통째로 껍질째 찌거나 삶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껍질 근처에 칼륨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통째로 삶으면 칼륨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콩팥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콩팥이 걸러주지만 필터가 낡은 60대의 콩팥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당근과 비트 주스입니다. 김정숙 여사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 주스는 피를 맑게 해준다는 믿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일 공복에 마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주스는 채소의 섬유질을 제거하고 미네랄만 농축시키기 때문에 칼륨 흡수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콩팥이 칼륨을 걸러낼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칼륨이 혈액 속으로 몰려들어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뿌리채소 주스는 독성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들이킨 한 잔의 주스가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버틸 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저리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 가끔 메스껍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콩팥 기능의 대부분이 손실된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뿌리채소 섭취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4가지 뿌리채소와 함께 우리가 흔히 조리하며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장 위험한 뿌리채소 탑3를 통해 콩팥이 약해진 60세 이후의 식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4가지 뿌리채소와 함께 우리가 흔히 조리하며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다고 믿고 먹는 뿌리채소를 칼륨 줄이는 조리법 없이 먹는 것이 콩팥에 대한 가장 큰 배신입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아서 여러분이 이 실수를 매일 반복하면 결국 과부하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4번째, 끓는 물에 통째로 삶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미끄러운 점액질 때문에 껍질을 벗길 때 손이 가렵기도 하고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많은 분들이 가을철 별미로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토란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수산염은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콩팥 결석을 만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 수산염을 쉽게 배출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상에서는 이 수산염이 콩팥에 돌덩이를 쌓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분들이 토란을 조리할 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토란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국이나 찌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란 삶은 물에는 수산염뿐만 아니라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칼륨 성분이 고스란히 우러나와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물이 사실은 칼륨 독성 농축액이 되어 콩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콩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토란을 먹을 때는 반드시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원칙을 지키고 삶은 물은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5번째, 간장에 졸여 먹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모양 덕분에 한국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밑반찬 중 하나입니다. 연근에는 철분과 탄닌 성분이 많아 피를 맑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근은 칼륨과 인 함량이 모두 높아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칼륨은 심장을 위협하고 이는 뼈와 혈관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연근을 조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간장에 졸여 먹는 습관입니다. 간장 속의 나트륨이 콩팥의 칼륨 배출 기능을 방해하며 짠맛을 중화하기 위해 연근을 과다 섭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콩팥은 나트륨과 칼륨을 함께 조절해야 하는데 짠 연근 조림을 먹으면 콩팥은 칼륨을 배출할 능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에 칼륨이 남아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근은 건강하지만 조리법이 독이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6번째,
건강차로 끓여 마시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분들이 우엉차를 끓여 물처럼 수시로 마십니다. 하지만 우엉은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이 섬유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콩팥에 추가적인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엉을 차로 끓여 마시는 행위 자체가 가장 위험합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우엉 속에 있던 칼륨이 물에 완전히 우러나와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가 사실은 칼륨 농축액이 됩니다. 마치 뿌리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어 콩팥에 시간적 여유 없이 칼륨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엉차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은 콩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껍질째 갈아 마시는 마입니다. 많은 끈적한 점액질인 뮤신 성분 덕분에 위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뮤신이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다는 믿음 때문에 껍질째 갈아 주스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껍질째 갈아 마시면 껍질 근처에 농축된 칼륨을 한 번에 흡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단백질 흡수를 돕는다는 뮤신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 자체가 콩팥 여과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많은 칼륨과 함께 단백질 성분을 한 번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콩팥 필터에 이중 과부하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말을 생으로 섭취할 경우 일부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위장에 좋다는 말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껍질을 두껍게 벗겨내고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7가지 뿌리채소들은 모두 훌륭한 식품이지만 콩팥 기능이 60세 이전과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리법의 실수 혹은 섭취 방식의 오해로 인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칼륨이 아니라 콩팥의 여과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이제 곧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3가지 조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좋아하는 뿌리채소를 포기하지 않고도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60세 이후 콩팥을 망치는 뿌리채소 7가지와 치명적인 조리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뿌리채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며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 조리법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을 덜고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칼륨의 양을 줄여서 노화된 콩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미네랄이 한 번에 몰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장내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원칙입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지키면 뿌리채소의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가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껍게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나 고구마를 껍질째 먹거나 얇게 벗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껍질 근처가 영양이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이 영양 풍부한 부분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칼륨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 다음 2mm, 3mm 정도로 아주 얇게 썰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얇아야 할까요? 얇게 썰면 뿌리채소의 단면이 물과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고 그만큼 칼륨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로 썰거나 통째로 삶으면 칼륨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그 칼륨을 결국 콩팥이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따뜻한 물에 2시간 담가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 씻고 바로 조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칼륨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조리 전에 물속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칼륨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담가두는 동안 물을 2번, 3번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약간 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탁함이 콩팥이 힘들어하는 칼륨과 기타 노폐물들이 빠져나온 흔적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30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안전한 식사와 응급실 방문의 차이를 만드는 생명보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그 물은 버리기입니다. 이 단계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빼먹는 과정이며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삶은 물이 몸에 좋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물 속에는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배출해야 하는 성분이 모여있는 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데친 물을 국이나 찌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해 그 물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몇 분간 데친 뒤 물을 완전히 버리고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면 칼륨 제거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 세 단계만 지켜도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몇 주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법 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칼륨을 줄여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로 1회 섭취량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끼에 본인의 주먹 크기만큼만 먹기입니다.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엔 안 먹는 방식도 좋지 않습니다. 콩팥은 몰아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정하게 부담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뿌리 채소를 여전히 즐기면서도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적의 3단계 원칙을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앞서 칼륨을 50%까지 줄이는 기적의 3단계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뿌리 채소를 조리할 시간이 없는 분, 혹은 뿌리 채소의 섭취량을 더 줄이고 안전하게 콩팥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2가지 기적의 채소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자연이 준 선물과 같습니다. 양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콩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 안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볶아도 좋고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거의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바로 무입니다. 무는 땅속에서 자라지만 다른 위험한 뿌리채소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는 수분이 매우 많고 미네랄 밀도가 낮아 콩팥 부담을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콩팥이 매일 처리해야 하는 질소 노폐물의 생성량을 줄여줍니다. 무는 국으로 끓여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고 살짝 졸여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단, 짜게 먹지 않는 것, 즉 싱겁게 조리하는 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 2가지 채소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를 보여준 재료이며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할 필수 식품입니다. 이제 3단계 조리법과 이 안전한 채소를 실천했던 김정숙 여사님의 충격적인 회복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김정숙 여사님은 매일 아침 뿌리 채소 주스를 마시는 건강한 습관 때문에 칼륨 수치가 6.4라는 위험한 수준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3단계 조리법과 함께 뿌리 채소 주스를 중단하고 양파와 물을 자주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훨씬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아침마다 손저림이 없어졌어요. 가슴 답답한 것도 거의 사라졌고요. 이번 혈액 검사에서는 그녀의 칼륨 수치가 4.8로 떨어져 완전히 안전한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특별한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뿌리 채소를 잘게 자르고 물에 담그고 데쳐내고 그리고 먹는 양을 주먹 크기만큼 줄였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콩팥을 과부하에서 구해낸 생명을 지킨 변화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같은 말을 전합니다. 겉으로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콩팥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어를 이해하고 작은 배려를 시작하면 콩팥은 즉시 반응하여 여러분의 심장과 몸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콩팥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곧 몸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7가지 위험한 뿌리채소의 비밀과 3단계 조리 원칙, 그리고 양파와 무라는 안전한 해독채소 2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콩팥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